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는 통화정책회의가 잇따라 열렸었죠. 미국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 하지만 앞으로 인상 가능성도 좀 있었고요. 22쪽에서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완화 정책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코스피 지수는 2650선 부근에서 현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떨까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벤트가 있다면 이번에는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경기를 부양하려는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단기 0레포를 이용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이번 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먼저 알아봅니다. 가격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가격 인하라는 키워드가 오랜만에 이 신문 그리고 또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라면값을 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오전이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서 라면값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서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물가를 언급할 때는 뭉뚱그려서 이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면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의 추이까지도 함께 이 방송에서는 다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라면 업계에서는 곤혹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는 현재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방안을 검토하겠다. 여기에다가 국제 밀 가격 같은 경우는 내렸지만은 다른 변수가 부담이 되고 있다라면서 제품가 인하하면은 영업이익률이 줄까 우려가 된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라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지난 2010년 이후에 13년 만에 라면 가격 인하가 되는 겁니다. 당시를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보면은요, 2010년 당시에도 이 밀 가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라면 업계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심은 라면 가격을 2에서 7% 정도 인하했고요. 이런 움직임은 라면에 그치지 않고 제빵, 제과 업계까지도 확산되면서 당시에 라면과 과자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 밀과 관련된 내용 하나 더 묶어보고요. 그 이후에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때문에 전 세계가 극심하게 어려움을 앓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뭄이 한창이랍니다. 이 미국의 대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차라리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확량이 돼야지 BEP를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수확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역에서 이번에 겨울 밀의 3분의 1가량이 버려질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5대 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이 동유럽산 밀 가격이 내려가면서 일부 제분 업체들은 밀 수입을 오히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밀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 그렇지 않은 요인까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밀 가격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년짜리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다가 2022년쯤 코로나19 시작하고 나서 급격하게 한 차례 오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라면 가격이 올랐던 그 즈음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또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현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 오른쪽 맨 끝단을 보시면은요, 가파르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가뭄 소식 등 영향을 미치면서 바닥에서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데요. 앞으로 밀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이에 따라서 현재 코너에 몰린 이 라면 업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라면 하면 떠오르는 종목군들 오늘 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보시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대표적이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제과까지도 영향 불가피하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미국 인사들의 이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만남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이 중국의 국가주석은 미국 이 회사들이 AI 기술을 중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자국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에 들어가는 것도 현재 극단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실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중국의 의도를 충분히 읽어볼 수 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빌 게이츠를 상당히 환대했다라는 것에서도 이 AI 기술과 관련된 이 염원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AI 관련된 종목분들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이스트소프트 5%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AI 쪽이라기보다는 이스트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접점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봤고요. 비트나인, 마음 AI, 그리고 브리즈텍, 핸디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이어진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 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것 제재를 했었는데요. 유예를 해줬었죠.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잠깐 화색을 띠기도 했었는데요. 영구적으로 이 부분이 유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을 1년 유예를 받아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상 무제한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나왔습니다. 현재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석희 미국 상무부 쪽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계들도 1년치의 계획을 계속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10월 마지노선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르면 7월 내에도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 외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시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단기 급등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근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일 종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장에선 반응이 나올지 보셔야겠네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 이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꽤 된 얘기죠.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주 교육부 장관은 이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업무 보고를 했었고요. 그 뒤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수능의 경우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 언론 브리핑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수습하려는 멘트를 내놓고는 있는데 이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 출제가 유일하게 이 올해 수능을 타진할 수 있는 이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 측에서는 사교육을 배제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런 혼란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입시 불안감이 커지면 사교육을 더 찾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 관련된 종목은 보겠습니다. 교육 관련된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메가스터디 교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YBM넷이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비상교육도 있고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예전에 청담러닝으로 알고 계실 만한 종목 프레버스입니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교육 관련된 종목분을 묶어봤으니까요. 오늘 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그럼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